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최종을 크게 버렸어 가자. 한 번에 합격하는 금융권 면접 KB국민은행 편의 해커스잡 심연은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국민은행의 실전 면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 유의사항이라든가 준비 방법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인성 면접이라든가 그리고 실무진 면접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을 가지고 답변의 방향성과 가이드 이런 부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앞에서 프로세스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주제를 좀 태기를 한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한다. 그래서 PT 면접은 구조화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도 이 구조에 맞게끔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좀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실무진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의 이제 입사 지원서라든가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것들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면접도 심층 면접이어서 좀 답변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나 그런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PT 면접부터 좀 보겠습니다. PT 면접은 준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일단 정하고 나서 준비 시간 안에, 그거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 안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바탕으로 해서 컨텐츠를 짜야 되죠. 컨텐츠를 짜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하고 질의 시간이 되는데 금융과 국민은행의 디지털이 나아가야 될 방안,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사례 연구 같은 것들은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게 은행권뿐만이 아니라요. 예를 들게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분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은행권, 보험, 카드, 증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척사항이라든가 진행사항 같은 것들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고요. 플러스 해외 사례까지 함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특히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금융 기반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시행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안 하고 있는데 해외는 벌써 이런 걸 하고 있어 라는 거를 알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면 또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강점이 있는 분야별로 정리를 조금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PT 면접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단어 하나하나 되게 세밀하게 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경 써서 발표를 하시고요. 그리고 PT 면접 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들은 결국에는 디지털에 대한 측면을 접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업과 KB가 처한 현실적 고민이 뭘까? 실제로 여러분들 저런 거 이제 보면은 어플만 하더라도 KB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를 깔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설치 후에 좀 진행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KB의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수요자 입장에서도 약간 불만일 수 있는 게 한 번에 다 되면 좋은데 왜 여러 개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타겟책 같은 것들 갖고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래 은행업에 대한 인사이트 이런 거를 이제 접목시키면 되는데 PT는 구조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1대 다의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 PT입니다.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치 구연동화를 하듯이 구연동화는 좀 지어져 있지 않고 기승전결의 형태로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PT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마다의 전달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필요한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주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주제에 따라서 수학 분석을 한다든가 3C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경영학에서 주로 쓰고 있는 이런 기법들, 분석 기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을 좀 시기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PT의 구조화는 이런 식으로 크게는 이렇게 한 화면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보통은 3단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서론에서는 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개요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인트로로 풉니다. 이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거를 연습을 하다 보면
여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다 갉아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황 분석을 여기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현황 분석. 이게 이제 개요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길어져요. 그러다 보면 몸통에서 할 얘기들을 다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로징이 굉장히 아쉽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교적 짧게 정리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현재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그리고 나서 뭐 타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 그리고 이제 뭐 발전 방향과 기대 효과.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제외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개의 흐름이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서 마지막 클로징이 빈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계라든가 개선 사항이 이렇고 개선을 이렇게 했을 때 더 나은 점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마무리까지 철저히 해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쫓기다 보면은 이게 되게 빈약해지거든요. 그러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PT가 아니라 그냥 현황만 훑고 지나가는 PT가 되어버려서 특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꼭 클로징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마무리 멘트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PT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PT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할 때 판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만약에 나는 도저히 뭐 판서를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단어라도 이렇게 써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